혹시 매사에 최악의 상황부터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 무슨 일을 해도 이건 결국 잘못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마음의 습관, 부정성의 덫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어떠세요? 혹시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게 바로 부정성의 덫에 깔려있는 아주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뭐랄까 마치 내 미래가 이미 실패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부정성의 덫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덫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왜 우리가 여기에 자꾸 갇히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정성의 덫이 과연 뭘까요?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그러니까 이 부정성의 덫이라는 건요, 그냥 뭐 하루 이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습관처럼 굳어진 하나의 반복적인 사고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결과가 꼭 일어날 거라고, 필연적인 거라고 믿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자, 이게 아직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결혼을 앞둔 민혁 씨의 사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민혁 씨, 말을 좀 들어보세요. 더 좋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결혼 자금은, 장인어른은. 전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죠. 하나의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엔 뭐죠? 아, 모든 게 다 망했어. 안 될 거야. 이런 파국적인 결론으로 그냥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약혼녀는 오죽 답답할까요? 해보지도 않고 왜 저러지? 하면서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정성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결국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게 돼요. 옆에서 보는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민혁 씨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부정적이셨어요. 라고 하죠. 어쩌면 자신의 이런 모습이 어머니에게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이야기, 이 덫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덫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이죠. 부모님이 늘 부정적인 말만 하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끊임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거나 혹은 그냥 유독 어릴 때 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쌓인 경우, 이런 경험들이 무의식 중에 아,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청사진처럼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을 그 옛날에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 항상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믿음이 거의 강박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덫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는 몇 가지 대처 방식들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그 방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덫에 더 깊숙이 가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인데요.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꽤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항복. 이건 말 그대로 그래, 난 안 둘 놈이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죠. 둘째는 회피. 술이나 게임 같은 다른 것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반격인데요. 이건 겉으로는 막 긍정적인 척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망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항복, 회피, 반격 같은 방식들이 뭐 성격이 나빠서 의지가 약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운 일종의 생존 전략 같은 거예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성의 악순환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핵심은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 덫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건 바로 실패했을 때 겪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 끔찍한 감정들, 수치심, 좌절감, 두려움, 이런 걸 어떻게든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2단계의 생각 바꾸기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실수 좀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번째, 그 실수를 실패나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네, 바로 이 말처럼요. 실수, 실패, 좌절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이 부정성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건요, 나쁜 일을 애써 무시하거나 억지로 난 긍정적이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나쁜 일들을 겪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초월하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괜찮은 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본 것들을 떠올리면서 혹시 나를 가두고 있는 부정성의 덫이 있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